안녕하세요. 대구사회복지협의회 밝은 세상 김주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2021년 변화하는 사회복지 정책을 가지고 왔어요. 네, 작년 8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 지 20주년을 맞이해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향후 3년간의 정책 방향과 추진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2017년 제1차 종합계획 발표한 이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총 수급자 수는 올 6월 기준 200만 명 수준으로 증가했는데요.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근로소득 공제 같은 것을 통해서 2015년에 맞춤형 급여 처음 시행했던 당시와 비교했을 때 생계급여 수준도 20%가량 증가했다고 합니다. 수급자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왜 또 기준을 완화시킬까? 코로나19 영향으로 빈곤율이 약화되고 있고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빈곤율이 밝아질 것 같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혼자 사는 65세 이상 고령층 가구가 계속해서 증가는 하고 있고 노동시장이 불안정하니까 5, 60대 수급자 비중도 증가하고 있어서 향후 대비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생계, 의료, 비수급 빈곤층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빈곤 사각지대 문제는 아직도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체 수급 가구의 90% 이상인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이나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응해서 사회 안전망을 강화시켜야 한다라는 요청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한국판 뉴딜, 고용사회 안전망의 핵심으로 생계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 현재 수급급여는 크게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라고 해서 4개의 급여 종류가 있는데요. 진짜 지원이 필요하지만 부양 의무자가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들이 많아서 이미 예전부터 순차적으로 부양 의무자에 대한 기준을 완화시키거나 폐지시켰습니다. 2015년에 교육급여, 2018년에는 주거급여의 부양 의무자 기준에 대해서 이미 폐지를 했었고요. 이번에는 생계급여에 대해서 부양 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기 위해 순차적으로 기준을 완화한다고 해요. 부양 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게 되면 수급권자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이 기준을 충족하기만 하면 부양 의무자 유무에 상관없이 생계급여를 지원받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21년부터 노인과 한부모 가구 먼저 부양 의무자 기준이 폐지되고 2022년까지 그 외 가구를 대상으로 전면 폐지됩니다. 다만 부양 의무자가 소득이나 재산이 많다면 부양 의무자 기준이 계속해서 적용됩니다. 의료급여는 생계급여와는 다르게 돈으로 받니 마니 하는 급여가 아니기 때문에 의료급여에 대해서는 제3차 종합계획 수립 때까지 다양한 방안을 포함해서 검토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수급가구는 매년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서 선정이 되는데요.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5%, 교육급여는 50% 이하인 가구가 수급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예를 들어서 나는 자녀가 1명 있는 3인 가구인데 우리 가족 소득 인정액이 월 150만 원이다 라고 하면 생계급여는 3인 가구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30%인 119만 5,185원보다 우리 가족 소득 인정액이 높으니까 지원을 받지 못하고요. 나머지 의료급여나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우리 가족 소득 인정액이 기준액보다 낮으니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여기에서 교육급여는 입학, 수업료랑 교육활동 지원비로 급여를 주는 거기 때문에 집에 학생이 있는 경우에만 지원이 됩니다. 소득 인정액은 소득 평가액에다가 집이나 차, 예금 등등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더해서 산정이 되는데요. 이거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소득 환산액에 들어가는 자동차 재산 기준도 완화시키고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합리적인 재산 기준 개편안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해요. 정부 발표 이후 올해부터 부양 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라고 많이 알고 있는데 다시 정리해드리자면
전면적으로 폐지가 되는 건 내년을 목표로 하고 올해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중에서 가족 중에 노인과 한부모가 있는 경우에만 먼저 폐지한다. 하지만 부양의무자가 연소득이 세전 1억 원 정도 되거나 재산이 9억 원 정도 된다. 그러면 부양의무자 폐지 기준에 적용되지 않으니 나 왜 안 돼? 하면서 주민센터 찾아가서 따지지 마시고 먼저 잘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하루빨리 탈수급해서 이런 빈곤 걱정을 안 하는 세상이 오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가 계속되면서 심리적으로나 금전적으로 계속해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모두 힘내서 하루빨리 같이 이겨낼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변화하는 사회복지 정책은 저희 사회복지협의회 웹진을 통해서도 매달 요약 정리해드리니까요. 저희 협의회 웹진도 많이 관심 부탁드릴게요. 안녕!